자, 5번 문제는 합성저항 구하는 건데요.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들 보고 제가 풀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가끔 나와요. 이런 것들은 풀지 않고 어떻게 해라? 가끔 나오긴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이런 건 안 돼요. 얘는 이걸 공식으로 여러분들이 갖고 가야 돼요. 왜 풀지 말아야 되느냐라고 설명을 드리면 이게 무한대로 갈 때 합성저항을 사다리꼬리 저항이 무한대로 갈 때 합성저항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직렬 병렬이 막 연결되어 있잖아요. 자, 참고만 해보세요. 0이 되겠어요? 0이 되겠어요?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게 답 아니죠. 그럼 1입니까? 1입니까? 그러면 무한대입니까? 무한대입니까? 저항이 무한대 나와요? 그럼 답이 되어질 수 있는 확률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고 있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야. 문제 나오면 똑같이 나오는데요. 이 문제 풀고 있으면 이상한 사람이야. 보기만 봐도 보기 안에 답이 있으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아무리 저항을 직병렬 연결한다고 해서 무한대가 나올 수도 없는 거예요. 0이 나올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게 1이 될 리도 만무하죠. 그럼 답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몇 번이냐면 4번인데 저는 문제 절대 이렇게 안 냅니다. 만약에 제가 출제위원이라고 한다면 전에 들어가서 한번 그런 거 다 바꿔버린 적이 있는데 이거 말이죠. 어떻게 하면 되냐면 1 플러스 루트 3, 1 플러스 루트 2, 다음에 2 플러스 루트 3, 2 플러스 루트 2 이거 다 그렇게 만들어버려. 그럼 못 찍어. 찍겠어요? 못 찍어. 보기 안에서 답을 상식적으로 유추할 수 없도록 문제를 만들어내야 돼. 근데 이제 그렇게 안 만들고 이렇게 문제를 낸 사람은 이제 여러분들 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문제는 굉장히 어렵게 냈는데 누구나 찍으라고 이렇게 맞춰주는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저주는 건데 근데 문제는 어려워요. 풀려면. 왜 그러냐면 이거 갖고 문제를 못 풀기 때문에 이걸 등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무한대로 간단 말이에요. 이게. 무한대니까 요게 계속 무한대로 반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가 무한대 플러스 1이 되어지든지 무한대든지 그거는 관계없죠. 거의 일정하죠. 일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대로 계속 반복되니까 이거의 무한대에 이거 하나가 더 있다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CD라고 했는데 이거 CD를 AB로 보고 그것이 여기 한 줄이 더 있다라고 봤을 때 변함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에 RAB는 여기서 구한 합성저항은 이것과 이거 병렬에 여기 직렬 연결된 것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R이 두 개가 직렬의 병렬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가 직렬의 병렬이잖아요. 이해되겠죠? 그렇게 해서 AB, AB, AB야. 이게 CD, CD가 아니라 AB란 말이에요. 이렇게 AB로 놓고 풀면 그리고 그걸 정리를 하면 그게 뭐가 나오냐면 2차 방정식이 나와요.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 아시죠? 네? 그 2차 방정식이 나오면 2차 방정식을 구해야 되잖아. 2차 방정식의 해법 어떻게 구합니까? 수학적인 개념을 한번 적용해 보세요. 2차 방정식이 나오면 그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려고 하면 인수분해 해야 돼. 인수분해. 근데 인수분해가 되어지면 쉬워지는데 이거는 문자식이니까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 인수분해가 안 되면 어디다 집어넣어야 돼? 근해 공식에 집어넣어야 돼. 근해 공식.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 근해 공식에 집어넣어서 근을 구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근해 공식에 넣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가지가 나오죠. 근해 공식 기억하세요? x 이퀄? 나도 하도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난다. 이 x 이퀄 어떻게 구해? 이게 2a인가요? 그렇죠. 2a분의 그 다음 b제곱 이렇게 되나요?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되나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루트 오케이 루트 4 AC 어유 기억하시래. 이렇게 되나요? 이게 근해 공식인가? 이거 왜 하고 있냐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나오는 것은 여기도 마이너스 나와요. 1 마이너스 루트 3이잖아요. 이건 0보다 작잖아. 1 플러스 루트 3, 1 마이너스 루트 3 나올 거 아니야. 근해 공식에다 집어넣으면. 0보다 작은 거 답이 되겠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1 플러스 루트 3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구하는데 그걸 문제를 1분 30초 안에 풀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을 해라. 회로를 100점 맞으라는 얘기 안 하거든요. 자기약 100점 맞으라는 얘기 안 하니까 기본만 해라. 이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항상 해요. 기본. 이런 것은 기본의 범위를 벗어나요. 기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문제 하나를 푸는데 걸리는 시간이 1분 30초 이내. 정상적으로 학습을 했을 때 한 문제 푸는데 1분 30초 이내 해결을 할 수 있으면 그게 기본 문제죠. 그걸 벗어나는 것들, 공식을 3개, 4개 막 집어넣고 2개 이상 막 집어넣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 하지 말아라.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지금 설명을 해도 이것이 왜 그렇게 되는지 이해가 딱 되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이해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이제 수학적으로 바탕이 되어진 사람이니까 그런 분은 풀어도 돼요. 빨리빨리 풀 수가 있으니까. 뭐 이게 근해 공식도 모르고 2차 방정식, 인수분해 막 이런 거 나오면 머리 아픈 사람은 패스하라는 얘기죠. 그런 문제는 체크를 해줄 테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패스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회로 이론을 공부하면서 굉장히 잘 알아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키르요프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 오음의 법칙과 더불어서 굉장히 중요한 법칙 중에 하나죠. 키르요프의 법칙. 전류 법칙, 전압 법칙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통 전류 법칙을 KCL이라고 그래요. KCL. 커렌트 러라고 하죠. 볼테지로 해서 키르요프 볼테지로 하면 KVL. KCL, KVL 이렇게 얘기해요. 방정식 세우는 겁니다. 전압 법칙, 전류 법칙이고 아시죠? KCL은 뭐냐? 회로망 중에서 이미 한 점에서의 들어오는 전류하고 나가는 전류는 그 값이 똑같다. 그러니까 이게 회로망이죠. 여기서 회로망 중에 아무 곳이나 한 점을 잡으면, 아무 곳이나 이미 한 점을 잡으면 여기 전류가 I가 들어와서 전류가 I가 나가죠. 맞습니까? 그게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들어온 만큼 나간다는 얘기야. 들어온 만큼. 응? 들어온 만큼 나간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러한 점이 있다면, 회로망 중에서 이러한 점이 있다면 전류가 I가 들어와서 I1, I2로 나갑니다. 맞습니까? 그것이 어떻다? 같다. 즉 다시 말해서 I는 I1하고 I2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같다. 그랬을 때 이러한 점에서 여러분들은 뭐예요?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죠. 그것을 전류방정식을 세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키르요프의 전류방정식을 세운다. 이해했죠? 그게 전류법칙입니다. 어떤 것이든 간에 마찬가지. 어떤 것이든 간에. 네? 이게 뭐 여러 개가 와도 되고요. 예를 들면은 이런 식이 되겠죠. 뭐 회로망이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돼 있다. 5개가 한 점에서 만났다. 5개가. 그런데 들어왔다. 들어왔다.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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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온 게 I1, I2, I3, I4, I5다. 그러면 이걸 전류방정식, 이걸 A점에 대해서 전류방정식을 세우면 I1, I2는 I3, I4, I5 같다.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걸 다 이항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 식은 어떻게 되냐면
I1, I2, 마이너스 I3, 마이너스 I4, 마이너스 I5는 제로다. 다시 말해서 대수합 시그마 I는 전류를 다 더해주면 제로다. 임의의 한 점에서 전류의 총합은 얼마다? 0이다. 회로망 중에서 임의의 한 점에서의 전류의 총합은 0이다 라고 하는 걸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키르요프의 전류법칙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바뀌는 거 알겠죠? 그리고 요거를 이렇게 딱 한꺼번에 더해주는 거를 대수합이라고 하는 거죠. 시그마라고 표현하죠. n 이퀄 1부터 무한대까지. 이걸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시그마 n 이퀄 1부터 무한대까지. i의 n을 다 더해주면 제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전류법칙이고요. 전압법칙은 이런 거예요. 요거는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전압 상승, 즉 기전력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거는 전원이에요. 전원이 하는 역할은 뭡니까? 전이차를 발생시켜서 전류를 흐르게끔 해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런데 이 전원 때문에 뭐가 흘러요? 전류가 흐른다. 아까 오음의 법칙 얘기할 때, 전압과 전류 설명할 때 얘기했잖아요. 그 전류가 저항에 흘러요. 그러면 그 저항 양단에 뭐가 생깁니까? V가 생겼다고 표현하죠. 그랬을 때 이걸 뭐라고 불러요? 요거는 저항인데 이걸 부하라고 불러요. 부하. 전원과 부하 이렇게 얘기하고요. 부하 양단에 뭐가 생겨요? 그렇죠. 전압을 공급했다. 전원은 전압 상승이에요. 그럼 이거는 뭐라고 불러요? 전압 강하라고 불러요. 전압 강하. 전압 강하 V는 저항과 전류의 곱이죠. 저항과 전류의 곱이에요. 그럼 여기도 전류가 흐르니까 여기도 뭐가 있겠어요? 요거는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도 뭐가 있겠어요? 여기로? 전압 강하가 있을 거예요. 얼마야? 전압 강하는 얼마야? 전압 강하는 RI다. 그렇죠. 그랬을 때 이게 회로망이야. 회로망. 이런 회로망 중에서 임의의 한 폐회로에서 이렇게 폐회로가 구성이 돼요. 폐회로가 구성이 되었을 때의 전압 상승은 전압 강하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전압을 공급해주면 받는 양이 똑같아진다는 얘기죠. 기전력의 합은 전압 강하의 합과 똑같아진다는 거죠. 그걸 키르요프의 전압법칙이라고 해요. 즉 다시 말해서 KVL의 방정식을 세우면 E는 RI라고 하는 전압 강하와 RI라고 하는 전압 강하의 합과 같다. 이걸 뭐라고 해요? 키르요프의 전압 방정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기전력의 상승의 총합.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미 한 폐회로 내에서 기전력의 총합, 이게 전압 강하의 총합은 전부 뭐가 된다? 제로가 된다는 얘기죠. 그죠? 이거 넘겨보세요. 제로가 될 거 아니에요. 기전력의 총합은 전압 강하의 총합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식에서 R 값을 구하라. 그게 6번 문제야. 키르요프의 이게 전압 방정식이죠. 이건 KVL 적용한 거야. KVL. 우리가 회로를 해석할 때 KVL을 적용하거나 KCL을 적용하게 되는 것들이 많아요. 기본이야, 기본. KVL이나 KCL 이런 것들을 본인이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걸 모르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수시로 문제를 풀면서 KVL 적용하고 KCL 적용하고 하는 것을 해달라. 자, 지금 설명하는 것들 머릿속에 자꾸 집어넣어요. 그럼 여기서 R값 구하려면 어떻게 해주면 돼요? R값 구하려면. 이 상태로는 구하기가 힘들죠. 이 상태로는 구하기가 힘들어. 그래서 이걸 식을 변형을 시켜야 돼요. 여기는 V로 구했잖아요. V로.
그러니까 요 ri가 v 플러스 ri예요. i거든요. i는 v는 ri잖아요. i는 r분의 v죠. v 이렇게 식을 변형을 시켜야 돼요. 요게 2야. 그래서 여기서 r값 구하면 되죠. 그게 2항 하면 되겠죠. 2항. 2항 하면 되겠죠. 2항 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v가 너무 2항 되면 2-v는 r분의 v. 그래서 r 구하는 거니까 v는 그대로 있고요. 2-v가 되겠죠. 요렇게. 그게 답이에요. 몇 번에 있죠? 2번에 있습니다. 2번. 여기 2번에 있죠.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게 바로 뭐냐면 다른 거 못해요. 다른 건 다 해요.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뭐가 잘 안 되냐면 요러한 걸 생각해서 요거를 요렇게 변형을 시키고 보기를 보고 유추를 해놔야 돼요. 여기서 이걸 이렇게 만들고 여기서 이걸 만드는 걸 못한다는 거죠. 그걸 이항이라고 하는 건데 결국은 이 이항을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이항을 못하기 때문에 수학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항을 해야죠. 이항. 여기 있는 더하기가 넘어가면 빼기가 될 거고 나누기가 넘어가면 곱하기가 될 거고 곱하기가 넘어가면 나누기가 되겠죠. 그 이항이잖아요. 결국은 뭐예요? 이항하면 요거하고 요거는 위치가 바뀌어지는 거죠. 곱하기는 넘어가면 나누기 되고 나누기는 넘어가면 곱하기 되니까 여기서 이렇게 바뀌는 걸 모르고 여기서 이렇게 바뀌는 걸 모르면 곤란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이항 정리에 대한 설명을 해줬으니까 그거를 머릿속에 넣고 있어라. 항등식에 대한 좌변과 우변에 좌항과 우항에 어떠한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눠도 그 항등식은 항상 성립한다는 거니까 그걸 이해하면 어떻게 하든 간에 이건 다 해결이 되어진다. 이해됩니까? 지금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기본 이론 다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설명 이야기를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 그냥 지나가는 거 아니에요. 내용 설명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풀이만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지금 문제풀이 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 이론 설명하는 거야. 그 문제풀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문제풀이 같으면 지금 거의 뭐 아까 55분, 지금 18분째지만 몇 문제째입니까? 6문제밖에 안 풀었어요. 이 여타 동영상이나 또는 학원들에서는 뭐 1시간이면 뭐 한 3, 40문제 풀죠. 그거하고는 개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 설명 안 합니까가 아니고 기초 설명 안 합니까가 아니고 이론과 기초 설명이 이 안에 다 들어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한 문제로 생각하고 내가 이 문제만 풀 줄 알면 되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개념을 자꾸 잡으라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이론을 머릿속에서 자꾸 떠올려라. 자, 7번째 문제 한번 볼까요? AB에 200V의 전압을 가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전원이 200V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 I1의 전류를 구하래요. I1의 전류. I1의 전류를 구하래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 해야 될 건 뭘 해야 됩니까? 이 문제에서 해설을 할 때 여러분 이 문제를 풀려고 하면 처음에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걸 답을 구해야 돼. 찍어? 2니까 2는 4, 4야 1번이야? 아니면 2 나누기 2 하니까 1이야 4번이야?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있잖아. 그렇지. 합성저항부터 구해야지. 합성저항을 구해야 된다. 그럼 합성저항은 2.8 더하기
1.2죠. 2 더하기 3, 2 곱하기 3. 이게 합성저항이야. 이게 4가 나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합성저항이 4야. 그러면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건 이걸 구할 수가 있겠죠. 합성저항 4에 200V야. 그러니까 전류 I는 4분의 200이죠. 50A야. 50A. 그러면 여기서 전류 I1이 나눠가잖아. 이거 어떻게 구할 것인가? 전류는 저항에 비례합니까? 반비례합니까? 전류는 저항에 비례합니까? 반비례합니까? 알죠? 반비례라는 건 이제 알겠죠? 오음의 법칙에 의해서 전원이 일정하면 반비례하잖아요. 반비례하는 거야. 그럼 반비례하면 뭐가 나오냐면 분류법칙, 전류 분배 법칙. 전류 분배 법칙이 뭐냐? I1은 R1 더하기 R2분의 R2의 I라고 하는 식이에요. 반비례야, 이게. 요거하고 요거가 다르게 되는 게 반비례야. 그래서 요게 2하고 3이니까 2 더하기 3에 이쪽이니까 반대쪽 반비례 3. 전체 전류가 50. 전체 전류가 반비례하는 거니까. 50을 해서 얘가 30A다. 이게 답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전류 분배 법칙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요거를 이해하라는 거지. 전류 분배 법칙. 전류 분배 법칙, 전압 분배 법칙 이런 게 있어요. 전류 분배 법칙은 이렇게 전류가 나누어 갈 때 여기처럼 전류가 I가 들어와서 R1, R2일 때 이쪽으로 흘러가는 I2를 구하라. 라고 하면 I2는 반비례거든요. R1 더하기 R2분의 반비례. R1 전체 전류 I다. 이러한 식을 적용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반비례가 되는 거니까. 이걸 우리가 이제 만들어내보는 거야. 식을 만들어내보는 거야. 어떻게 만들어내냐면 여기에 전원이 일정할 거 아니에요. 전원이 일정할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전원 일정하겠죠? 네.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가 여기서 V를 가해줬다면 전류를 구할 수가 있어. 네? 전류를 구할 수가 있어. 또한 여기에 흐르는 전류도 전압이 같기 때문에 구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전압이 일정하잖아. 그러니까 R1분의 V 그냥 이거잖아요. R1분의 V, R2분의 V잖아요. 그러니까 요 I는 요 양단의 전압이 V로 일정하니까 병렬은 전압이 일정하잖아요. 그러니까 I2는 이게 뭐가 되는 거야? R2분의 V야. 되겠죠? V 꼴 어떻게 돼? V 꼴. R0I야. 합성저항에다가 전류 곱해주면 전압이 되는 거 알잖아요. R0는 병렬이야. R0는 병렬이야. 병렬일 때는 어떻게 돼? R1 더하기 R2분의 R1, R2. 이게 병렬이죠. 거기에 I야. 그러니까 R2, R2 약분돼서 없어진단 말이야. 이 식이 나오는 거거든. 근데 문제를 풀면서 이렇게 해서 문제를 계속 풀고 있으면 곤란하다. 여러분들은 전류 분배가 되어지면 반비례다. 머릿속에 바로 넣고 있어야 돼. 반비례니까 다른 거 들어가는 거야. 전류 분배 법칙이다. 이거 꼭 기억해야 되는 거야. 전류 분배 법칙. 이해하시겠죠?
전류 분배 법칙뿐만 아니라 여기서 보면 뭐가 생각나야 돼? 어떤 게 생각나야 돼요? 네? 무엇이 생각나야 돼? 우리 대화하면서 합시다. 그치? 대화도 안 하면서 하면 좀 그렇잖아. 그렇지. 키르이오프의 전류 법칙이 생각나야 돼. 키르이오프의 전압 법칙도 물론 생각이 나야 되지만 키르이오프의 전류 법칙이 머릿속에 떠올려져야 한다. KCL이 떠올려야 돼. 자, 이거를 보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거를 보면. 이거는 전압 분배 법칙입니다. 얘는. 이렇게 되면 전압이 나눠 가잖아. 아까는 전류가 나눠졌지만 전압 분배 법칙이에요. 이 투는 비례 반비례. 비례 반비례. 비례합니까? 반비례합니까? 비례. 비례. R1, R2에 E2니까 R2죠. 비례. 얘는 비례. 그게 끝이요. 이걸 뭐 계산하고 뭐 할 거 없어요. 법칙이니까. 전압 분배할 것이냐, 전류 분배할 것이냐. 예를 들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도 2 똑같고, 여기도 2, 2 똑같아. 여기 근데 G라고 표현했어. 그러면 이 2는 어떻게 될까요? 이건 저항 5ohm이잖아. 이건 역수거든요. 역수. 즉, E 꼴 RI지만 이거는 G분의 I잖아. 역수잖아, 역수. 비례 반비례. 이것과 이거는 비례하죠. 그러나 이것과 이것은 어떻게 돼? 반비례. 그러면 법칙이니까 여기서 이 2는 어떻게 되겠어? 반비례야. 뭐에? G1, G2분의 반비례. G 뭐가 와야 되겠어요? 뭐가 와야 되겠어? 1이지, 1. 반비례. 무슨 얘기인지 이제 이해했어요? 그 비례 반비례만 따질 줄 알면 돼. 비례 반비례. 그게 분류 법칙, 분합 법칙이야. 분류 법칙, 분합 법칙.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보면 이게 되는 거죠. 이 식이. 여기서 요 전류가 50A 여기가 50A 하면 여기 50A가 이쪽으로 흘러와서 나눠 가잖아. 나눠 가니까 반비례. 바로 보여야 돼요. 반비례로. 이제 이해되죠? 네.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되겠죠? 분합법칙, 분류법칙. 법칙 지금 뭐 했어요? 오음의 법칙 했어. 그 다음에 키르요프 법칙 했어. 그 다음에 분합법칙, 분류법칙 했어요. 이런 법칙들은 기본이니까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돼. 기본이니까. 기본을 머릿속에 안 넣고 있으면 곤란한 거예요. 머릿속에 기본은 넣고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얘기를 좀 해볼게요. 8번째 내용은 한번 여러분들 할 수 있나 한번 봅시다. 이 문제도 어때요? 이 문제도 어때요? 보면 응? 보면 어때요?
할만해요? 아니면 뭐 깝깝해요? 복잡해 보이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도 그런 복잡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복잡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 요거는 여러분들은 이제 하든지 안 하든지 자유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체크해 주는 것들은 여러분들 이제 알아서 능력껏 하라는 얘기예요. 합성정을 구해야 우리가 전류를 구할 거 아니에요. 근데 마지막에 전류를 구해야 되니까 이건 이거밖에 없어요. 저항을 이렇게 합성하면 얼마예요? 직렬이잖아. 2. 그런데 요까지 합성을 하면 얼마예요? 이온 두 개가 병렬이잖아요. 이온 두 개가 병렬이면 얼마야? 1이에요. 1. 그러니까 요까지가 1이니까 요까지 또 합하면 얼마예요? 1과 1이 직렬이니까 2가 되죠. 다시 요거 하면 어떻게 돼요? 1 되죠? 2, 1, 2, 1, 2, 1, 2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전체적인 합성장을 구하면 얼마야? 2옴이야, 2옴. 우리가 합성장에 대한 값은 2옴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이게 2옴이 나왔어. 그러면 전류 I는 얼마가 되겠어? 8V니까 2분의 8이 되죠? 2분의 8이 되어서 얼마? 4A가 돼요, 4A. 4A. 여기가 4A인데, 그럼 여기서 나눠 가겠네. 이쪽으로, 이쪽으로. 여기 저항이 얼마라 그랬어? 2야. 봐봐요. 2, 1, 2, 1, 2, 1, 2, 1, 2잖아. 그러니까 여기도 2옴이고 여기도 2옴이니까 저항값이 똑같잖아요. 그러면 전류가 어떻게 가겠어? 반반 나눠 가겠지? 반반. 반반 나눠 가겠죠. 그러니까 여기 얼마가 돼? 2A가 되는 거야. 여기서 다시 반반 나눠 가니까 1A가 돼. 여기 다시서 반반 나눠 가니까 2분의 1A가 돼. 다시 여기서 반반 나눠 가니까 4분의 1A가 돼. 여기서 다시 반반 나눠 가니까 얼마야? 8분의 1A가 되는 거야. 이게 반씩 계속 나눠져 간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다른 건 더 어려워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8분의 1이다. 자, 그 정도로 보고요. 8번 문제는 그런 문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거죠. 전력과 줄의 법칙, 전제 접속 나오는데 전력에 대한 정의. 전력. 이 전력에 대한 정의를 알고 있어야 돼요. 여기는 단위 시간당 에너지 변환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쉬운 얘기로 하면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가 단위 시간 1초에 한 일, 이것을 전력이라고 해요. 전기가 시간당 한 일. 식으로 표현하면 전력을 파워라고 얘기하거든요. 파워. 일렉트릭 파워. 그냥 파워라고 하는데 이 P는 시간당 전기가 한 일. 이걸 전력이라고 그래요. 일이라고 하는 것은 W고 줄이잖아요. 일이. 네. 되겠습니까? W 이꼴 아까 전압의 정의에서 어떻게 됐어요? W 이꼴 QV. T분의 Q는 뭐예요? T분의 Q는 I죠, I. 즉, 일렉트릭 파워는 전압과 전류의 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압과 전류의 곱이다.
오음의 법칙에서 I 대신에 R분의 V를 집어넣으면 R분의 V제곱, V 대신에 IR 넣으면 I 자승 R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이게 전력이야. 단위가 뭡니까? 줄 퍼 세크. 이것이 전력의 단위인데 줄 퍼 세크라고 안 하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이거를 W라고 쓰고 직류에서는 와트라고 읽죠. 와트. W라고 하잖아. 또 와트. 직류에서는. 그 전기가 1초에 한 일을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전력이라고 한다. 이 정도는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이해되죠? 여기서 W를 구해보면 W는 뭐가 되죠? PT야. 즉 와트에다 시간을 곱한 거잖아요.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전력의 시간을 곱했다. 전력량이라고 불러요. 전력량. 와트 세크니까 전력량. 큰 단위로 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집에 전력량계를 보면 킬로와트 아워라고 적혀 있죠? 이건 큰 단위잖아. 와트 세크의 큰 단위잖아. 그 전력량이에요. 그게 1이야, 1. 이게 뭐예요? 1이야, 1. 전력량이 뭐 전기가 한 1이라니까. 이해했어요? 전기가 한 2를 전력량으로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거를 우리는 뭐로 또 표현하냐면 이게 줄이잖아, 줄. 줄은 뭐로 표현해요? 0.24 칼로리가 되죠. 2398 어쩌고저쩌고 나가잖아. 0.24 칼로리잖아. 칼로리. 1은 뭘로 표현한다? 열량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1은 열량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 열량. 됐어요? 열량.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0.24배에다가 PT를 하면 그게 열량이 되는 거야. 열량. 칼로리가 되는 거야. 칼로리. 칼로리가 되는 거야. 열량의 식이다. 이거 우리 많이 이용하죠. 이것도 어디서 이용해? 어디서 이용해? 전열, 전기응용, 전열, 다음에 실기, 전열, 이런 곳에 다 쓰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전열에 그대로 이용돼요. 전열. 전열기 용량을 구하라 할 때 이 P값을 구하잖아요. P값. 이 H는 결국은 비열과 질량과 온도 변화에 대한 값으로 얘기하죠. 그거에 대한 거죠. 그게 줄의 법칙이야. 이렇게 표현하는 이것을 뭐라고 불러요? 이것을 줄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줄의 법칙 아시겠죠? 자, 법칙 또 가르쳐 줬어요. 줄의 법칙. 자, 전력에 대한 개념 알고 있어야 되고 전력과 줄의 법칙에 대한 관계 이걸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10번과 11번은 뭐 전지에 관한 이야기니까 잠시 두고 전력과 줄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좀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뭐 전력을 구하라 뭐 이런 이야기는 한 개 13번 문제에서 있네요. 자, 요게 전력을 구하라는 문제죠. 근데 이게 저항이 아니라 뭐로 주어졌어요? 컨덕턴스로 주어졌어요. 컨덕턴스. 전류가 10A 흐르고
4모, 6모다. GL에서 소비되는 전력을 구하라. 그러면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를 구하면 되죠? 무슨 법칙으로 전류를 구하죠? 전류 분배 법칙으로 전류 구하면 되죠? 대화를 하는 거야.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야. 혼자 강의하는 게 아니야. 우린 강의가 아니고 스터디라고 그래서 스터디. 스터디는 같이 공부하는 거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제가 일방적으로 여러분한테 막 이렇게 주입하는 게 아니야. 서로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하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대화가 없으면 안 돼. 지금 대화가 없잖아. 전류 분배 법칙이에요. 요게 4모, 요게 6모야. 그럼 여기로 흐르는 것은 4모, 6모, 비례반비례. 비례반비례. 그럴 줄 알았어. 반이 아니야. 비례야, 비례. 비례야, 비례. 저항은 반비례하지만 저항의 역수는 비례하잖아. 반비례의 역수가 비례 아닙니까? 그죠? 비례야, 비례. 비례니까 6이니까 6이 가야 돼. 그 전류가 몇이라 그랬어? 10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흐르는 전류 I는 얘는 얼마가 흘러요? 이걸 구해보니까 6A가 흘러. 자, 전력을 6A가 흘렀을 때 전력을 구하라 그러면 전력 P는 어떻게 계산해요? I자승 R 하면 되죠. I자승 GL분의 1 하면 되죠. 역수니까. 비례되는 게 왜 그래? 이게 역수니까 단위가 오음이 아니야. 뭐야? 모으라 그랬잖아. 항상 읽을 때 이런 거 잘 읽어야지. 모으잖아. 모으. 저항이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 얘기할 때 뭐라 그랬어? 전류를 흘리는 것을 뭐라고? 컨덕터. 컨덕터. 전류에 흐르지 못하게 하는 것을 뭐라고? 레지스터. 컨덕턴스. 레지스턴스. 서로 무슨 관계가 있다? 역관계가 있다. 레지스턴스는 저항. 컨덕턴스는 컨덕터라고 하는데 그거는 단위가 뭐예요? 모. 지멘스. 모. 기억나죠? 여기야 역수로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저항의 역수. 따라서 6의 제곱에 6분의 1. 얼마입니까? 6W. 이거 끝이요. 6W. 이런 것이 이제 전력을 구하는 거예요. 뭐 이게 전압이 주어지든 전류가 주어지든 여러분들 별 관계 없죠? 이 정도는 할 수가 있겠죠? 기본적인 개념을 알면 돼. 기본적인 개념. 그럼 이런 정도 문제는 뭐 충분하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6분의 1이 왜 나왔지? 이 식은 또 G분의 1은 왜 나왔지? 뭐 이런 걸 따지고 있으니까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설명했습니까 지금? 그냥 풀었죠. 그냥 풀으란 말이야. 책을 보고 이해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자, 이런 문제도 재밌어요. 15번째 문제부터 봅시다. 15번째 문제는 100V 60W 전구에 50V를 가할 때 흐르는 전류를 구하라. 전압이 줄어들었어. 그죠? 그럴 때 전류를 구하라, 전류. 그럼 우리가 원래 100V에 100W, 60W 전구에 100V를 가야지 되는 건데 절반의 전압을 가야죠.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죠. 뭘 알아? 이걸 가지고 알 수 있는 게 있어. 요거는 전압이야. 요건 뭘 구하래? 불변의 진리요, 불변의 진리. 암페어를 구하래요. 볼트를 주어졌잖아. 그럼 이걸 가지고 알아야 되는 게 뭐야? 불변의 진리야. 오hm 법칙이니까요. 저항을 구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거를 머릿속에 생각을 하면 돼. 그럼 이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이 되는 거야. 아, 전력 P는
R분의 V제곱이었으니까 R은 P분의 V제곱이구나. 그러니까 60W에 100의 제곱이 되구나. 따라서 계산해 보니까 167ohm이구나. 50V를 가했어. 그 다음은 쉽잖아. 암페어는 전류는 오음분의 167ohm분의 전압이 뭐야? 50V잖아. 이거 계산하면 얼마? 간단하다는 얘기지, 간단하다. 개념을 잡으라는 거예요, 개념. 이게 전력에 대한 개념, 저항에 대한 개념, 오음의 법칙에 대한 개념, 이런 걸 생각하면 답이 저절로 나와요, 답이. 우리가 그냥 풀리는 거야, 그냥 풀리는 거야, 그냥. 근데 그 개념을 잃어버리고 여러분들이 그냥 문제만, 공식만 이렇게 하면 답이 안 나온다는 거죠. 변형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적응을 못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16번째 문제도 개념 문제인데, 잘 보세요. 그림이 이렇게 있는데, 서로 이게 상쇄되고 있죠? 여기 잘 봐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긴 쪽이 플러스 짧은 쪽이 마이너스죠. 이건 뭐죠? 이거 이렇게 심벌을 표현한 거, 이렇게 표현한 요거는 뭐죠? 긴 거 짧은 거 플러스 마이너스 표현한 게 그게 뭐예요? 전지. 직류전원. 네, 직류. 왜 직류전원? 교류전원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플러스 마이너스 하기도 하고요. 교류전원. 사이클로 하잖아, 교류. 직류. 직류를 뭐라고 해요? DC, direct current 이렇게 하죠. 교류는 이게 사이클, 교류 발전기 하면 뭐예요? 직류 발전기 하면 제너레이터 하거든요. 제너레이터. 그 교류 발전기를 뭐라고 불러요? 교류 발전기, 알터네이터 하죠. 그 제너레이터, 알터네이터 조금 같은 발전기인데 알터네이터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알터네이터. 그러니까 alternating current에서 AC를 교류라고 하는 거고요. 다이렉트 커렌트 하면 이제 직류가 되는 거죠. 사이클이 없는 거, 직류 전원이다. 사이클이 있는 거, 교류 전원이다. 아시잖아요. 근데 요게 서로 마주보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요게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으면, 플러스가 마주보고 있으면 서로 어떻게 되는 거야? 상쇄되는 거죠. 그렇잖아. 상쇄되는 거야. 상쇄되니까 이게 얼마야? 120V. 여기에 30V니까 실제는 몇 볼트야? 90V야, 실제는. 실제는 90V야. 그리고 90V의 저항이 두 개가 무슨 연결되어 있어야? 직렬 연결되어 있어요. 45.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전력을 공급하는 것은 결국은 뭐야? 45가 돼 있고 90의 제곱이 되어 있으니까 두 개가 전력을 합을 해봐야 180을 넘어갈 수가 없죠. 두 전력이 합이 180이야. 이해됐어요? 두 전력이 합이 180이야? 합이 180이야? 합이 180이야? 어느 게 180이야? 개념 문제라니까, 개념 문제. 이해되겠습니까? 개념만 잡으세요, 개념만. 복잡한 이론 여기다 이제 법칙 적용하고 하지 말고 개념 문제니까 개념만 잡으면
이런 문제는 문제 될 거 없다. 그러니까 항상 문제를 풀 때 기본을 해라.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본을. 지금 하는 이런 기본적인 것을 계속 연습을 해야 돼. 계속 집어넣어야 되는 거야. 기본적인 것을.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이런 얘기를 배우면 뒤에 관행동 문제 찾아가면서 직류 문제만 찾아보세요. 직류. 아직 직류 다 안 했는데 거기에 직류 전력, 오음의 법칙, 킬의 법칙 이런 거 나온 거 있잖아. 그런 문제만 찾아가면서 복습하면 그걸 뭐 10년치를 복습했든 5년치를 복습했든 다음 시간에 올 때까지 복습. 지금 이 문제를 푸는 게 아니야. 이 문제를 풀지 말란 말이에요. 이 문제는 제가 풀어줬으니까 이 문제를 똑같이 푸는 게 아니라 부록에서 역순으로 찾아가면서 안 풀어준 문제를 풀어보라는 얘기야. 풀어준 문제 똑같이 풀면 그게 자기 실력이 안 돼요. 실력 향상이 낮아져. 이해했어요? 뭘 요구하는지? 이 풀어준 문제 똑같이 풀지 말란 말이야. 그거는 그냥 제가 풀어줬으니까 풀어준 거고 부록에 있는 문제를 갖다가 회차별로 나와 있으니까 그건 묶어져 있지 않으니까 비슷한 문제들 찾아가지고 풀어서 그거를 본인이 이해를 해내고 그걸 본인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으면 그거 자기 실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복습 다 한 거야. 아, 그거 다 푸는데 뭔 복습이 또 필요해요? 그러니까 복습은 그렇게 하는 거죠. 여기 있는 거 적어주니까 요거 똑같이 적고 있어. 책에다 똑같이 적고 있어. 아니, 책에다 똑같이 적어놓으면 뭐 할 건데요? 나중에 그 책 갖고 뭐 할 건데요? 왜 똑같이 적어요? 똑같이 적는 게 중요한 거 아니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똑같이 적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해하고 문제 풀어나가는 게 중요한 것이다는 거죠. 그 생각을 하고 머릿속에서 그런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자, 요거는 실기시험 문제 이제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고요. 전이 응용에서 이런 문제들이 나올 겁니다. 이게 실기 문제인데 아까 얘기했죠. 줄의 법칙. 이게 줄의 법칙이에요. 필기도 나와. 물 1kg, 10도씨 물 1kg을 10분간 가열하면 10도씨 물이 나중에 온도가 몇 도씨가 되겠는가? 이 이야기죠. 600W 온수기로 가했다. 줄의 법칙 기억하시면 돼요. 0.24 pt. 효율이 주어지면 뭐 효율 곱해주면 되는데 이게 효율 없죠. 비열과 질량과 온도차. 나중 온도, 처음 온도. 이게 열량이잖아요. 이게 이렇게 되는 식이 이게 뭐라고 그랬어? 줄의 법칙이라고 그랬잖아요. 기억하시죠? 여기다 대입하면 돼요. 0.24의 기본식이니까 600W 온수기로 10분. 10분은 몇 초? 초로 곱해줘야 되잖아. 물의 비열이 얼마입니까? 이게 비열이죠. 비열. 물리야. 이거는 전기가 아니고 이건 질량이야. 질량. 비열이라고 하는 것은 1g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비열이라고 하잖아요. 그 비열과 질량의 곱이니까 물의 비열은 1, 질량은 1kg, 1000g. 나중 온도는 얼마인지 모르는데 처음 온도 10도. 미지수가 요거 하나죠. 요거 하나잖아요. 그러면 요거 그냥 계산하면 돼. 이런 것을 미지수 하나일 때 뭐 이항 정리하는 거 귀찮죠? 자, 이런 것도 있어요. 계산기에서 솔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솔버. 요거죠, 요거. 요 기능을 이용하면 돼요. 여기를. 식을 쓰면 돼요. 0.24 600 t가 시간이 10분 60초 는 알파는 는이 있어요.
뭘 눌렀어? 알파 는을 눌렀어. 이거는 1 곱하기 1000 곱하기 가로 열고 미지수 알파 x 미지수니까 세타 대신에 마이너스 10. 식을 세우고요. 는 누르면 에러 나요. 여기서 뭐야? 컬큘레이팅 하는 거야. Shift Solve 하는 거야. 이거는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다음에 는 눌러보세요. 그러면 x 값이 96.4가 나와요. x 값이 96.4. 지금 제가 지금 뭘 잘못 넣었나요? 아, 효율이 있군요. 효율. 그래서 안 나왔네요. 효율이 있다면 여기 전열기 효율이니까 출력을 줄여줘야 되겠죠. 70% 밖에 안 되니까. 효율. 그러니까 엔드 누르면 에러 나요. solve. 70.48. 여기 0.7을 넣은 거죠. 여기다가 효율이 있으면 0.7 곱해주면 돼요. 여기다가. 전열기 출력이 줄어든 거니까. 그러니까 얼마 나온다? 70.48 나와. 세타2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이항 정리하고 막 이게 막 복잡하잖아요. 그러면 방정식 같은 거 1차 방정식은 그냥 계산기 갖다 눌러버리면 식을 계산기에다 그대로 넣고 솔브 이용해서 그냥 는 2번만 눌러주면 답이 나온다니까. 쉽죠. 그러니까 계산기를 활용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야. 계산기를. 그러면 이런 문제에서 요거 구하는 거 뭐 빼기, 뭐 곱하기, 나누기, 더하기 안 해도 할 수 있는 길이 있다. 되겠습니까? 자, 연습해 주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